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아침 7시 4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버퍼가 있어서 끊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버퍼가 있으면 즉각 제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버퍼가 있어서 방송이 끊어지면 즉각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꾹 눌렀을 때 구독 중이라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그걸 한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꾹 눌렀을 때 구독 중 그러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에는 오직 단 한 명의 기자가 있다. 그가 바로 김방현 기자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그리고 영등포 갑 지역구에 김영주는 싸가지가 없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펴었을 때 매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소식이죠. 중앙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땅을 4,000평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울 강동구에 있는 그 땅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원로배우 신영균, 95살이네요. 원로배우 신영균 씨는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사유지 13,223, 이게 4,000평입니다. 를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부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여야 인사들이 함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서 나온 제안입니다. 와, 13,223평방미터, 4,000평, 고덕동의 강동구의 땅이면 상당한 그 가치가 있는 땅일 텐데, 그거를 그냥 내겠다. 신 회장이 이 같은 부지 기증의 의사를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 회의에서 즉석으로 밝혔다는 겁니다. 신영균 원로 배우 선배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멋있게 인생을 사시는 분입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죠? 영등포 갑입니다. 영등포 갑 지역구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문자를 하다가 걸렸어요. 뉴델리 기자한테 걸린 것 같은데, 이때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한 결의안을 만든다 이런 후쿠시마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업자로부터 주고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놀러 가시죠. 후쿠시마 거 가면, 홋카이도 거 가면 한국 사람도 없고 골프 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로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과하나 좀 두고 봤더니 사과를 했대요. 근데 사과를 했는데 비판이 많어. 사과를 했는데 왜 비판을 할까? 김영주 본회의 중 사적 문자 죄송, 내로남불, 해명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당은 면평 이상한 사과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의 페이스북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확인했어요. 도대체 왜 사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비판을 할까? 그랬더니 김영주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본인이 올렸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 채택 중에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유념하겠습니다. 이 사과문을 보면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회의 중에, 국회에서 회의 중에 사적인 문자를 했다고 해서 비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적인 문자 할 수 있죠. 회의 중이라도. 여러분도 회의하다가 사적인 문자 주고받죠. 저도 주고받아요. 급한 거 많잖아요. 뭐, 자, 지금 회의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연락하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사적인 문자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문자의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인 겁니다. 일본으로 놀러 가자. 홋카이도 골프 치러 가자. 거기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와. 그러니까 좋잖아. 골프 치러 가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개인적인 문자로 논란이 일으켜 죄송하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아니에요. 사적인 문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회의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처리하고 아닙니다. 사적인 문자 주고받을 수 있죠. 물론 일은 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대학생도 사적인 문자 주고받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피해갔어요. 이거 사적인 문자야. 내가 휴가를 가든 말든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 내가 일본의 홋카이도를 가든 후쿠시마를 가든 너희들이 왜 상관을 해? 상관하지 마. 지금 이겁니다. 아주 싸가지 없는 사과입니다. 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과를 하냐?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해도 나는 다음번에 재선할 수 있어. 왜? 영등포 갑 지역구 주민들은 내 싸가지 없는 이 행동을 좋아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도 영등포 갑 지역구 주민들은 나를 또 찍어줄 수밖에 없어. 왜? 영등포 갑 지역구 주민들은 싸가지를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 싸가지 없는 생각 때문에 이런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자 해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갑 내년 4월 10일이죠. 영등포 갑 지역구 영등포 갑 그 선거구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김영주의 싸가지 없는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매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 김영주가 내년 4월 10일에 또다시 영등포 갑에서 당선된다면 싸가지 없는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가 주인이고 우리는 영등포 갑 주민들은 종입니다. 주인은 싸가지 없이 행동해도 종들은 아무 얘기 못 하잖아요. 반드시 싸가지 없는 김영주를 4월 10일 날 퇴출해야 됩니다. 자, 윤서인 씨죠? 그 웹툰이라고 그러나요? 그림을 하나 올렸어요. 자, 여기 오염수 다 주고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세슘 상승 주소에서 사람 다 도망가게 만들어. 자, 오늘 오염수 결의안 채택한다 그래놓고 무슨 얘기야? 일본에 좋으네. 일본에 한국인들이 없으니까 아주 쾌적하게 나이스 샷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페넷마크의 최대현 그 기자가 이렇게 그 김영주 의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겁니다. 최대현 기자, 페넷마크 최대현 기자의 최대현 부장의 글입니다. IAEA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방류수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방사능 영향은 미미하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 나으리 안심하고 홋카이도 다녀오세요. 예, 다녀와야죠. 안심하고 홋카이도 다녀와. 그때쯤이면 아마 일본의 오염수,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원전 처리수가 아마 홋카이도 쪽으로 갈 거예요. 가서 골프도 치고, 거기서 회도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는 게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스텝이 꼬이면 여러 가지가 꼬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싸가지 없는 국회의원이 한둘이 아닙니다. 희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좋아해. 여러분, 싸가지라는 표현이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을 잠깐 마시고 하겠습니다. 싸가지라는 표현이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이럴 때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싸가지 없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 영등포 갑 지역구 주민들이 싸가지 없는 김용주를 어떻게 대접해드리는지를 잘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싸가지를 좋아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그 조중동의 기자는 한 명도 없다. 쓰레기들은 있지만 기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란 특종거리가 있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특종거리입니다. 지난 4월 15일, 2000년도 4월 15일 날 국민의 주권이 대거 도둑맞았습니다. 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절도 사건이라고 여러 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KBS, MBC, SBS,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런 주류 언론의 기자들이 그것을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라면?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그 두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 두 명의 기자 한 명, 번슈타인 기자인가 우주어디 기자인가가 자기의 회고록을 썼습니다. 거기 어떻게 썼냐면, 나는 집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잔뜩 넣고 집에 들어간다. 왜? 자다가 큰일이 터진다고 전화가 오면 얼른 자동차를 타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그럼 중간에 가다가 새벽에 기름을 주유소에서 넣으면 시간을 뺏기잖아요. 다른 기자가 먼저 가면 특종을 놓치잖아요. 저는 항상 잘 때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그리고 저는 잘 때 저를 부르면 총알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저를 잘 안 깨워요, 밤에. 왜냐하면 툭 건드리기만 하면 아주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즉각. 이게 생활이 뭐라 그럴까, 기자로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직업, 뭐라 그럴까요, 자질인 겁니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기자는 한 명도 없다. 조중동, KBS, MBC, SBS, 연합통신, 한국경제, 매일경제 기자 한 명도 없다. 다 쓰레기들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기자는 예외로 한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의 기사를, 오늘 아침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기사의 제목은 취업 특혜 논란과 선거 공정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현상 등이 명확하게 검증되고 있지 않다.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총선 투개표 과정이 그랬다. 당시 숱한 의혹으로 선거와 당선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제기됐지만 재검표가 진행된 곳은 5개 뿐이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왜 다음이 중요한지 하면, 기자란 의혹이 있으면 현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자입니다. 의혹이 있으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 쓰는 기자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선배 기자 중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원로 기자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원로 기자도 쓰레기입니다. 현장에 가보지 않고 기사를 쓰면, 의혹이 있으면 현장에 가보지 않고 기자를 쓰면 제 선배 아니라 선배 할아버지라도 쓰레기입니다. 기레기라고 얘기하죠. 자, 제가 김방현 기자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자, 주류 기자 중에 유일한 기자 딱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가봤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필자는 김방현 기자, 나는 이 가운데 두 곳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재검표 현장에 자기가 갔다는 겁니다. 기자가. 2021년 10월 29일과 11월 2일에 진행된 경기 오산과 파주시의 선거구 재검표 현장에 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기자 중에 간 사람은 김방현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그 쓰레기들 안 갔고, 동아일보 그 쓰레기들 안 갔고, 매일경제, 한국경제, SBS, KBS 그 쓰레기들 안 갔다는 겁니다. 오직 김방현,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만 갔어요. 이게 기자인 겁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게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아서 다시 한번 물을 좀 마시면. 자, 계속합니다. 김방현 기자가 오산 선거구에서 발견했어요.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 있거나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곳이 나왔다. 집회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도 많았다.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 보존 처분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자, 여러분. 최근에 조금만 더 일러드릴까요? 파주시 을 재검표에서는 배춘의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다. 배춘의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지와 중첩돼 인쇄되어 있는 것이다.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지 상단에 붉은색 화살표가 코팅된 것처럼 찍힌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기자가 두 군데를 가봤다. 접착제로 붙어있는 것도 나왔고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것도 나왔다. 조금 해설을 하죠. 제가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있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인쇄소에 가봤더니 인쇄소, 옵셋 인쇄소는 자를 때, 종이를 자를 때 이렇게 종이를 자를 때 밀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풀을 발라요. 딱 접착제를 발라서 잘라요. 그래야 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요즘은 하얀 풀을 쓰지 노란색 풀을 안 써요. 중국에서 노란색 풀을 많이 씁니다. 이거는 옵셋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나와서 어딘가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끝나고 거기다 썼어요. 제가 깜빡 실수하고 자기가 도장을 20장을 안 찍어서 그냥 투표용지를 줬어요. 라고 썼어요. 투표로. 근데 검표를 하니까 투표 관련 도장이 안 찍힌 게 하나도 없어.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니까 재검표에 대비해서 통째로 바꿨다는 겁니다. 저는. 자, 제가 한 며칠 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매우 존경을 받는 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투표통을 투표함을 바꿔쳐요? 아이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당신에게 매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이 게으름을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나도 개표 현장에 갔다. 4월 10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개표 현장,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 갔다. 양천 개표소입니다. 두 건을 제가 잡아냈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니, 왜 카메라 출동 기자에게는 걸려? 다른 사람한테는 안 걸리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당신에게 얘기한다. 어디 가서 당신이 게으름을 자랑하지 마라. 보세요. 중앙일보 기자 갔다 왔잖아요. 두 군데 갔다 왔다는 거 아니야. 갔다 왔더니 투표지가 접착제로 붙어 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주시 의뢰서는 배추인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현장을 확인한 기자는 알아. 현장을 갔다 오지 않은 기자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중동에 있는 기자들은 모두 다 저보다 연배가 어린 후배 기자들일 텐데 게을러도 한없이 게을러. 확인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저보다 뭐 지금까지 우파의 무슨 그 원로라고 행세하던 그 선배 기자는 자신의 기자적인 그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 그 자신의 뭐라 그럴까, 게으름을 자랑을 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딴 사람을 조롱을 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 김방현 기자가 우리나라 조중동의 유일한 기자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김방현 기자는 아마 부여 정지수 의원의 지역구 부여 때도 기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대전 쪽 기자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중앙일보 내셔널 부장이라고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김방현 기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주류 언론사 중에 오직 단 한 명의 기자가 있다. 김방현 기자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접 떨지 말고 본인의 게으름을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 하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 번 갑니다. 자, 제가 매우 부담스러운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그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사교육이 카르텔로 뭉쳐있다. 틀린 이야기는 하지만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상무 틀린 얘기가 아니라면서 틀렸다. 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로 가려면 2호선을 타야 돼요. 서울에서. 근데 1호선을 역에서 신도림 역 1호선 역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을 잡아내자고 한 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입시 제도만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사교육 카르텔 그거 잡아야 되잖아. 이상무 넌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틀렸어요, 여러분. 2호선을 타야 되는데 1호선에서 단속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자, 오늘 아침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킬러 문항 없어? 올해 킬러 문항 안 해? 올해 수능에서? 오케이. 나 반수할 거야, 반수. 나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반수할 거야. 기사를 좀 읽어드립니다. 반수 생각이 없었는데 킬러 문항일 올해부터 없앤다라는 보도를 듣고 야, 나 올해 다시 수능을 볼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냐? 다시 오후에 대학교 수업 끝나고 오후에 학원을 간다는 겁니다. 고려대 재학생 A씨는 올해 다시 수능 시험을 치르기로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나같이 작년에 한두 문제로 미끄러진 수험생에게 쉬운 수능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킬러 문항 배제에 쉬운 수능 논란이 있었던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커뮤니티에는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을 망해서 반수를 포기하려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어를 못해서 반수할 생각이었는데 대학 비문학이 쉬워진다고 해서 고민된다 라고 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입시학원으로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입시 시스템을 바꿔야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지, 입시 제도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능도 몇 개월 안 남은 마당에 대통령이 야,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잡아! 수사해! 지금 난리 났어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학원 때려잡으러 다니는 얘기 난리 났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저는 안을 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상로의 교육안은 뭐냐? 저는 대학에서 근무를 해봤어요. 보직 교수까지 해봤어요. 전문 대학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낸 안은 뭐냐 하면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대학으로 들어가도 되는 학과가 많고 상당수의 학생이 그냥 대학으로 들어가도 된다.
그 결정은 대학에서 하면 된다. 우리 대학은 요런 과, 요런 과, 요런 과, 요런 과는 중학교만 졸업해도 된다. 부족한 교양 과목은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이수해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대학에서는 요런 과, 요런 과는 고등학교 1학년만 수학해도 된다. 또 이런 거는 고등학교 2학년만 해도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학 가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좋겠죠. 야, 카르텔 다 때려잡여, 구속시켜. 그러니까 뭐냐 그러냐, 전교조 그 대부 서울시 교육감이 환영합니다. 환영, 웰컴. 공교육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교조 교육하자는 겁니다. 그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사교육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상로는 부담을 안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을 잡자, 사교육 카르텔을 잡아내자, 처벌하자는 얘기는 맞다. 하지만 틀리다. 지금은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지 입시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또 대학교 다니는 애들 또 오후에 학원 또 가잖아요.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법 카르텔 이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카르텔로 재미를 붙였는데, 카르텔 중에 가장 그 견고한 카르텔과 대한민국을 가장 해악을 끼치는 카르텔이 사법 카르텔입니다. 그 사법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은 1년에 그만두면 한 100억 정도 이상을 번다라고 김영란법을 만들었던 김영란 씨가 얘기했어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소수의 대법관 출신들, 헌법재판소장 법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읽어보지 않고 1년에 10,000건을 버려요.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심에 10,000건 정도를 버려요. 그것을 심리불속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법 카르텔의 가장 원인인 그 핵심은 뭐냐? 심리불속행위였습니다. 이것만 깨버티면 우리가 사법 카르텔을 깰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법 카르텔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양승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김명수, 그리고 거기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7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1층 세미나실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은 서초역 8번 출구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조중동 기자, 법조 출입 기자도 여기에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을러. 그런데 대표적으로 게을른 사람들이 조중동 법조 출입 기자야. 그리고 무식해. 우리나라 문제의 핵심이, 사법 카르텔의 문제의 핵심이 대법원 심리불속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공부를 안 해. 무식하기 이럴 데 없어. 그런데 아는 척은 다 해. 제가 후배 기자들에게, 조중동 후배 기자들에게 선배로서 얘기합니다. 이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사를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대법원 심리불속행위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가졌다 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큰 좋은 기사거리를 점심 먹고 낮잠 자. 조중동 사법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기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냐? 제2의 4월 혁명을 하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싸가지와 없기를 비교할 데 없는 김영주 같은 사람들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애국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논평과 비평을 합니다. 저는 내년 4월 10일로 그 논평과 비평은 수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전부 나오라는 겁니다. 내년 4월 10일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출마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루에도 한 분 내지 두 분을 만나 뵈러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까지 찾아가고 아주 저 먼 데까지 찾아가 뵙니다. 오늘도 어디 지방으로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논평과 비평만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수십 명이 나와서 으쌰으쌰 합시다. 그래서 조직화해서 당을 만들던, 당을 하나 접수하던 해서 4월 10일 총선에 모두 나가서 이 판을 바꾸자.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하겠대요. 제가 그럽니다. 위선입니다. 당신은. 유관순 여사도 3.1절에 잘 앞장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썩어빠진 정치판, 이 부패한 카르텔, 사법 카르텔과 정치 카르텔 이 언론 카르텔 다 묶여 있잖아요. 이거를 깨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왜? 국회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탱크를 안 팔어. 탱크를 안 파니까 부대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 부패한 사법 카르텔, 부패한 정치 카르텔, 부패한 언론 카르텔, 이 부패한 교육 카르텔을 깨는 방법은 선거 혁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손을 붙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탱크 한번 살라고 전화해 보세요. 안 팔아요. 소총한 차로도 안 팝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거나 무슨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꾸 비평하고 논평하고 올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비평과 논평을 끝내고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좀 그냥 책만 쓸래요. 이 책은 그만 쓰셔도 됩니다. 책을 써서 혁명을 이룩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듭시다. 태극기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광화문 시청 서울역에서 들었잖아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칩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요. 극우 부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이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노예 반장일 뿐이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반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오늘도 반바지 입고 나갈 겁니다. 좀 멀리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댓글이 들어와 있고요.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립니다. 저런 수준의 김영주가 장관까지 했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했다고 그래요. 김영주 지역구 주민들은 또 찍을 겁니다. 그 지역은 우파를 무조건 혐오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럴까요? 정치인들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고 지역 주민들 수준입니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지역구 사람들이 또 김영주를 내년 4월 10일에 찍어주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요즘 기사는 발로 안 뜁니다. SNS 보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요즘 기자들은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또 아는 척은 잘해요. 내가 만나보면 참 아는 척은 다 해. 근데 안 뛰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도둑이 오면 쫓아가서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는 그 개의 용도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지 여러분 알겠죠? 이상로 기자님, 정치 논평은 알기 쉽고 단순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과 서해 부절이 정확한 것만 꿰뚫어 보시는 해석은 정말로 최고이십니다. 꼭 국회로 가셔야 할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참, 저 사람은 참 훌륭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거의 다 만나 뵙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만나러, 오늘도 좀 멀리 갑니다. 우리 공화당은 일반 당원이 50만 명이라요? 책임당원 5만 3천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3정당입니다. 정치혁명 전사들 승선하여 출마하시라. 예.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자, 출마들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공화당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습니다. 아까 땡하고 소총 안 판다고 해서 안 판다니까요. 지금 이 상황은 혁명으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16 혁명했잖아요. 그때는 탱크 가지고 갔던데요. 그래서 제가 탱크 파는지 알아봤더니 탱크 파는데 전화번호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혁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중앙선거관에서 또 선거 부정할 텐데, 예. 선거 부정을 먹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후보자가 투개표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또 오늘 좀 멀리 갑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 정말 훌륭하신 분을 만나뵈러 갑니다. 글쎄요, 제가 또 실망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고 기대 반 그리고 두려움 반으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기차 타고 갈 거고요. 저는 자동차를 이용 안 하고 기차 타고 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그분이 이렇게 같이 갑시다라고 그렇게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